원순열 설명할게요. 봐봐요. 우리 원순열 이 공식 알고 있습니까? 자,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겁니까 지금? 네,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가 왼쪽에 있는 공식과 오른쪽에 있는 공식은 달라요. 인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자, 4명의 사람을 원탁에다가 앉힌다고 할게요. 원순열을 이해하는 큰 두 가지의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4명을 원탁에다 앉을 건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해보면 4명을 원탁에다 앉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인지. 그런데 우리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경우가 모두 같죠? 맞나요? 그래서 원래 직순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순열 문제들 직순열은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4패까지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원순열에서는 이 4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돌리면 다 같아지죠. 그래서 그 4패까지 중에서 각각 4가지씩들이 전부 다 중복돼요. 그래서 4패를 얼마나 나눠야 돼요? 4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이 생각은 일단 얘를 직순열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만큼 내가 다시 걸러주겠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일단 직순열로 생각하고 중복되는 것만큼 걸러주겠다는 이야기야. 이해되니? 두 번째는 n-1팩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원탁이 이렇게 있어. 원순열하고 직순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자, 여기에다가 4명을 나열한다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하는 게 직순열이에요. 직순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 그런데 원순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잡아버리니까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몰라요. 우리가 동화농민운동 할 때에도 사발통문이라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동그란 원에다가 이렇게 갑돌이, 갑순이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니까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모르게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가 시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순열로 썼다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관군에 가장 큰 타겟이 되기가 쉽겠죠. 그게 원순열하고 직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순열을 직순열로 만드는 방법이야. 1번, 2번, 3번, 4번을 여기다 앉힐 건데 이 1번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거나 여기에 앉거나 여기에 앉거나 여기에 앉거나 다 똑같거든요. 아무 데나 한 군데 앉혀봐요. 앉혔어요.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예요. 1번이 앉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가 아니죠. 1번이 앉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1번이 앉는 순간 여기에 기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시작과 끝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순열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직순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순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머지 2, 3, 4를 여기다 나열하면 되는 거죠. 몇 팩이에요 그게? 3팩이에요. 그게 이것의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 두 개는 공식적으로는 같은 공식처럼 보이지만 의미로 완전히 다른 의미다. 그래서 원순열은 크게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의 방식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져요. 각 문제마다 더 편한 것들이 무조건 존재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순열 문제 조금만 보자. 27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봐요. 갑, 을을 포함한 8명의 후보가 원탁에 둘러앉는데 갑을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고 나머지 6명은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갑을 먼저 배치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갑, 을을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어디 앉더라도 효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n-1팩의 개념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갑을 여기다가 일단은 배치를 시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은 이미 기준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순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깨진 거예요. 원순위를 깨졌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을 그냥 안 치시면 다 다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600까지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600이에요. 이때에는 값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웃하지 않는 것들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더 볼게. 자, 어른 4명. 자, 어른은 세모 크게, 아이는 별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어른이 4명 있고 아이가 3명 있어요. 어느 두 아이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된대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치시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른 먼저, 어른들 먼저 와보세요. 어른들 먼저 앉아보게요. 어른들을 먼저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끼워넣었던 거 기억나요? 어른들을 먼저 앉히는데 어른들 앉히는 방법 몇 가지인가요? 그러면 4팩 나누기 4가지 또는 3팩까지예요. 이해됐나요? 어른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순간 이제 원수전은 다 깨진 겁니다.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이들이 이 4군데 공간에 골라서 그냥 3군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첫 번째 아이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두 번째 아이는요? 세 번째는요? 두 군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피 같은 거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색깔칠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육각형에다가 빨주, 노초, 파보 6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데 빨간색을 칠한 영역의 맞은편에는 보라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아까 엄마 아빠 마주 앉은 거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가장 중요하니까 빨보를 먼저 안 치세요. 그럼 원순열이 와장창 깨졌다고요. 나머지 4개의 자리에 4개의 색깔을 랜덤하게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더 가볼게요. 익혀동을 가보자. 자, 유체동은 이제 봅시다. 자, 5가지의 색을요 모두 사용해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겁니다. 입체대용에다 칠할 때에는 뭐 간단한 방법들도 있는데 일단 이 문제 집중해서 해보면은 가운데 있는 요 아래에 있는 밑면이 좀 특별한 면이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 먼저 처리해주고 가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에다 색깔을 먼저 칠하고 가볼게요.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가 남냐면 옆면이 4개가 남죠. 그 옆면 4개를 돌려서 칠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칠하는데 이것은 이제 원순열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1, 2, 3, 4 이렇게 남은 4개의 색깔을 원순열로 돌려서 칠하는 방법의 수가 4팩까지 해서 중복되는 게 4가지니까 나누기 4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가보자. 8개의 원판에다가 색깔을 칠합니다.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 이건 내가 2가지로 나눠서 해볼 테니까 2가지의 설명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더 이해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첫 번째 방법은요.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칠하는 거예요. 일단은 8가지의 색이 존재하거든요. 안쪽에다 칠할 색깔을 먼저 골라요. 야, 안에 칠해줄 사람 8가지 중에 4개를 골라서 안에다 칠할 거야. 지금 내가 색깔을 고르기만 했어. 지금 그 다음에 칠해야 돼. 이제 골랐으니까 사건을 쪼개야 돼. 이렇게 되니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팩 나누기 4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색이 칠해져 버렸죠. 칠해져 버렸으면은 이제 원순열은 깨진 겁니다. 여기 입장이 다 칠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다르니까. 이해되니? 나머지 색이 몇 개 남았어요? 네, 4개 남았습니다. 그 4개의 색을 마음대로 돌려 칠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었습니까? 이거는 사건을 쪼개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원순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생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잘 봐봐요. 영역이 몇 개의 영역이 있냐면 8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을 그냥 사고요. 여기 8개의 영역에다가 그냥 랜덤하게 막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8팩까지예요. 막 칠해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만 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돌리면, 이거 뺑뺑뺑 돌리면 몇 가지의 모양이 중복될까요? 1, 2, 3, 4, 5, 6, 7, 8이랑 같은 게 누가 있을까? 1, 2, 3, 4, 5, 6, 7, 8 이런 거 같겠지. 이런 게 몇 개가 있을까? 각각 4쌍씩 존재하겠죠. 이해되니? 어떤 칠하는 방법에 어떻게든지 칠하든지 간에 이게 중복되는 게 각각 4개씩 있으니까 나누기 4 끝이에요. 그냥 일단은 직순열로 나열해요. 8가지니까 직순열로 쫙 나열하고 몇 가지가 중복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2가지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안에서부터 칠하고 밖에 칠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신 분? 알겠습니다. 예빈이는? 아직은 두 번째가 좀 나아? 오케이. 2가지 다 할게요. 두 번째가 완전히 이게 원순열 부분 이해가 되면 두 번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아직 연습하는 단계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걸 고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칠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얘를 갖다가 안 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일단 안 치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10회까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 있는 모양을 돌려요. 어떻게 그림을 돌리고 싶습니다. 얘를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 삐삐삐삐삐 돌리면서 한 바퀴를 집었고 한 바퀴를 빼빼빼 돌리면서 겹치는 게 몇 번이 겹치는지 생각하면 돼. 한 바퀴 돌리면서 한 번, 2번 똑같은 게 나오죠. 한 바퀴 돌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한 바퀴 돌리면은 2번이 겹치는 거 나오는 게 이해되니? 이해돼요? 한 바퀴 돌렸을 때 2번 겹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0획 중에서 딱 2번씩 겹치게 돼 항상. 어떤 예시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하고 겹치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하고 겹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10회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나눠서 보는 건데 1번을 안 치고 시작하는 거야. 1번이 여기 앉았을 때 1번이 여기 앉았을 때 여기를 안 쳐버리는 거야. 여기 앉아버리면은 나머지를 그냥 쭉 돌려치기 하면 되죠. 깨졌으니까. 몇 가지? 9회까지. 1번이 여기 말고 1번이 여기 앉을 수도 있거든요. 다르잖아요 지금. 그때 9회까지. 되니? 1번이 여기 앉아도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얘는 1번의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1번의 오른쪽에 모서리가 달라요. 여기는 1, 2, 3, 4니까 달라. 1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다르죠. 1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달라요. 맞나요? 1번이 여기 있게 되면은 얘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 왼쪽에 모퉁이가 있고 얘도 왼쪽에 모퉁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고정해서 앉는 방법의 수가 5가지가 나오니까 9팩이 총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똑같죠? 자, 이것도 물어볼게요. 1번이 더 이해가 잘 되시는 분 손. 2번이 더 이해가 잘 되시는 분. 세 분은 나눠서 하는 것을 다 무조건 좋아하고 차연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에 따라서 본인이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고 예빈이도 1번이 더 낫죠? 예빈이 통으로 보는 것이 편하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얘는 그러면 1번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일단 나열하고 한 바퀴 뺑 돌리면서 잡고 한 바퀴 뺑 돌리면서 TTTTT 통 TTTTT 통 TTTTT 통 몇 번 겹쳐요? 3번 겹치니까 나누기 얼마? 3 되니?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1번을 여기에다 넣었을 때 5패까지 1번이 여기 있을 때에도 5패까지 1번 여기 있으면 얘랑 똑같으니까 중복 여기 있으면 얘랑 똑같으니까 중복 여기는 마찬가지로 중복
많이? 이해되세요? 34번 봐볼게요. 34번은 1번의 방법으로 풀면 일단은 직선열로 나열해.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을 이 자리에서 뺑 돌리면서 몇 번 겹치는지 봐. 얘를 뺑 돌리면 한 바퀴 돌리는 동안 겹치는 게 한 번도 안 생겨요. 이해되니? 한 번도 안 생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칠표이에요. 됐나요? 얘는 1번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다르죠, 그렇죠? 1번이 여기 있을 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달라요. 왜냐면 이거 오른쪽에 호가 나오고 왼쪽에 호가 나오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600 곱하기 7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 해서 몇 개야? 12개니? 12팩하고 한 바퀴 돌리면서 몇 번 중복되겠습니까? 네, 나는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복순열은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 없는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금 바로 지정해줘. 질문할 수 있어요? 너한테 답장 줄 수는 있어. 네가 정직하게 하니까. 할게요. 잠깐만 미안해. 자, 한번 가볼게요. 6명의 선거인이 갑을 비하는 3명에게 기명으로 투표한다. 기명은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내가 누구를 찍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D, E, F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알렉스라는 사람이 갑에게 투표하는 거, 을에게 투표하는 거, 병에게 투표하는 거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알렉스라는 사람이 투표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밥이라는 사람도 3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찰리도 3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드래곤도 3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에릭도 3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폴도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기명투표예요. 이해되니? 얘를 갖다가 잘 봐. 얘를 이렇게 보면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함수랑 똑같아요. 모양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의의 개수 공역을 배열을 시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렸어요? 아니요, 손에 있는 문제 하나 드리고 네. 한번 붙여볼래요? 네. 자, 그래서 이 기명투표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사실 원리가 똑같다. 아시겠죠? 이해되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라든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라든지 이 부분을 맡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하나만 볼까요, 이거? 함수의 개수로 푸는 문제는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로 많이 나오니까 어렵게 나옵니다. 게다가 쉽게 나오지도 않아요. 꼭 나올 때마다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47번이에요. 1, 2, 3, 4, 5. 여러분들은 숙제로 센을 풀어올 건데 센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분량이 적어. 경우의 수 파트가 센도 알펜도 다 풀고 센도 다 풀고 하는데 분명히 부족할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풀고 싶으면 마플 시너지라든지 마플 교과서 같은 거 선택하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포인트에서 줄 수도 있어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 보자. F2하고 F4가 서로 같은데 3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또 따지시면 됩니다. F1이 3보다 큰 곳에만 갈 수 있으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예요, 지금? 2가지예요. 네,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가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4는 1한테 따라가야 돼요. 지금 F1과 같아야 되니까. F1과 F2가 F4가 같이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선택의 폭이 자유롭습니다. 그냥 몇 가지씩 나옵니까? F2도 5개, F3도 5개, F5도 5개니까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넘어갈게요. 됐죠?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거는 내가 개념을 예빈이 AA, BBB 이거 나열하는 방법의 수 공식 써서 몇 가지인가요? 뭐에서 뭐? 그 5팩? 나누기 밑에 더하기 3. 오케이. 가영이 얘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 3팩, 2팩 오케이 됐습니다. 민영이도 이거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개념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개념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조합하고 한번 연결시켜 줄 테니까 개념을 한번 이게 여유가 있으면 이 개념 한번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OC3은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다 끝나니?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5팩 나누기 3팩 2팩인 거 알고 있나요? 자, NCR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NCR이 M팩에 R팩에 N-R팩이 조합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야. 조합의 뜻은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는 것이고 정의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됐나요 이거? 오케이. 얘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OC3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겠다는 뜻이고 5팩, 3팩, 2팩, 5팩, 3팩, 2팩은 같은 것이 3개, 2개가 있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이 2개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5개 중 이거 3개, 5개, 아니 3개, 2개 있는 이 친구를 나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나열할 수 있는 곳은 5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A가 들어갈 자리를 3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연스럽게 나머지 자리는 누가 됩니까? B가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됐니? 자, 그러면 문자를 좀 늘려서 가볼게. 봐봐. 이거는 뭘까? AAAA, BB, CCC가 있다고 하자. AAA, BB, CCC를 나열하는 방법은 8팩 1, 3팩,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죠. 이해되니? 이거를 조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나 너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자, 8군데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A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골라주자.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게 몇 가지가 돼요, 여러분? 8C 3가지예요. 맞아요? 남은 자리가 5자리가 남는데 거기에 B가 들어가는 자리를 골라줄게요. B가 들어가는 자리를 고르는 게 몇 가지가 돼요, 그러면? 52가지예요. 나머지 자리는 누구 자리이지? C 자리예요. C 자리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굳이 쓰자라면 3C 3가지예요. 이해되니?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왼쪽에 있는 C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정리해볼게. 8C3은 8, 7, 6, 3 팩이에요. 맞나요? 5C는 5 곱하기 4, 2 팩이에요. 3C3은 3, 2, 1 곱하기 3 팩이에요. 분자를 보시면 어때요? 8팩에, 그치? 3팩, 2팩, 3팩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경우에서 푸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순열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 조합으로 다 풀 수 있고, 다 풀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경우의 수 문제, 확통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51번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근데 양 끝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문자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4개가 있죠. 문자의 종류가 4개가 있으니까 양 끝에 다른 문자를 세팅하는 방법의 수가 좀 많아요. A, B, 뭐 A, C, A, D, B, C, B, D. 너무 많죠? 그럼 그때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양 끝에 서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건을 쓸 때는 언제 쓰는 거냐면 본래의 사건을 분류해서 쓰는 거. A, B, A, C, A, D, B, C, B, D. 그것의 경우의 수, 그것의 분류 체계보다 이 사건의 분류 체계가 현저히 적을 때 이 사건을 쓰는 거야. 이해되니? 적어두란 말이 나올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중학생들이 처음에 막 이런 것들 배울 때 그런 개념들을 좀 가이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적어두라는 표현하고 여사건하고 그 관련이 밀접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뿐이야, 그냥. 이해되니 뭔 말인지? 그래서 상황을 본래 사건과 여사건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편할지 생각하고 가야 되고, 이거는 전체에서 그러면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주는 것이 편하겠다. 그럼 이것만 보자. 이거는 나눠야겠네. 같은 문자가 올 수 있는 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네요. 보니까 BB하고 CC하고. 나머지 문자는 몇 개 있습니까? 이제 5개가 있습니다. BB를 빼고 나서 A, C 3개, D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은 5팩 나누기 몇 팩? 3팩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CC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자를 안에다 나열하는 방법은 5팩 나누기 2팩만 하면 되겠네요. 2개를 더한 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고, 전체는 7팩을 2팩과 3팩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기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보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가 정해지는 순열 문제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A, B, C, D를 나열하는데, 얘를 나열하는데 반드시 A가 B보다 앞에 있게끔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나열하다 보면은 A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B가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하고 하시면서 가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첫 번째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A하고 B를 A하고 B를 내가 블라인드 처리를 할게요. A하고 B를 안 보이게. 그래서 검은색 동그라미가 그냥 2개 있는 거예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2개 있는 상태에서 얘를 나열해 볼게. 그럼 그 나열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겠지. 검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D, 여기 C.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근데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이 검은색 동그라미를 채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돼야 돼? A, B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결정이 돼 있으면은 걔를 그냥 아예 결정되어 있는 친구들을 블라인드 처리한 다음에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되어 있는 것에 안에 뭐가 들어있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 각각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A, B를 앞에 뒤에 나오게 하는 방법의 수는 4팩 나누기 몇 팩까지가 나와요? 2팩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가 A이고 B였다는 거야. 자, 더 가볼게요. 문자를 좀 늘려보자.
A, B, C, D, E, F가 있고요. 이번에는 A가 앞에, B는 중간에, C는 맨 뒤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요? 아까랑 똑같아요. A하고 B하고 C하고 블라인드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나열을 하시고 A, B, C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그럼 몇 가지가 되니까 6패 나누기 3패까지가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할게요. A가 B와 C보다 앞에 와야 돼요. A가 B와 C보다 앞에 와야 돼요. 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나열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요. 여기에 A, B, C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확실한 거는 맨 앞에 A라는 건 확실하고 뒤에는 B, C일 수도 있고 C, B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블라인드 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각각 두 가지씩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된 뒤에 뒤를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으니까 곱하기 2만 보여주셔야 돼요. 이해되니? 됐어요? 그러면 또 이건 어떨까요? 아, 나는 한 가운데 있어야 돼. A가 한 가운데 있게 만드는 방법의 수는 블라인드를 채우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그렇지, 두 가지, 똑같이 두 가지. A가 한 가운데 있게 만드는 방법의 수는 앞에 B, 뒤에 C, 앞에 C, 뒤에 B 이렇게. 되니? 이해하시겠어요? 이번 선생님 좀 피곤해서 그러는데 저기 그 우리 탕비실 가면은 비타오백 있거든. 비타오백 한 3개만 갖고 와줄래? 선생님 피곤해서 그래? 이게 순서가 일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이해됐어요? 자, (59번) 문제 하나만 해보죠. 네. 이제 이거는 뭐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자 이거 같은 문자가 아닌 것들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같은 문자부터 빨리 찾아보자. O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M도 2개가 있고 그리고 뭐 있어요? 똑같은 거 없죠? C, P, R, I, S, E. 네,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무슨 뭐라 했냐면 C는 P 앞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R 앞에 와야 됩니다. 얘들을 아까 했던 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되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이렇게요. 이해되니? 파란색에는 R과 I가 들어가고 검정색에는 C하고 P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전체가 다 해서 몇 개고? 10개가 되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2개, O 2개, M 2개, IR 순서, R 그 다음에 SCP 이렇게 해서 뭐 10팩 나누기 2팩, 2팩, 2팩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얘 둘의 위치가 설정됐거든요. 얘가 얘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좀 지울까? C는 P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R은 I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문자처럼 보고 이 두 개 같은 문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팩,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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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있으니까. 이해되니? 아시겠어요 이거? 자, 근데 이 확률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요. 잘 생각해봐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차라리 사실은. 봐봐. 첫 번째 이 상황 봐봐. A, B, C, D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다 해서 4패까지가 있죠. 그쵸? A, B, C, D 나열하는 방법이. 그 중에 A랑 B랑 기준으로 보면
A가 앞에 있는 횟수가 많을까? B가 앞에 있는 횟수가 많을까? 같을까? 당연히 같겠지. 무슨 좀 이런데 어떻게 정글이 모르겠어. 어디 어디? 저기 저쪽하고? 네, 우리 여기? 어디 저쪽 열었다고? 여기 사람 없지? 괜찮아. 하나 맞잖아. 가다가 저기 성훈이 하나 빼다 되죠. 하나 먹을 사람. 자, 봐봐. 원래는 이게 전체 다이어그램이 4패까지가 있는데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 A가 앞에 있는 거랑 B가 앞에 있는 거랑 횟수가 똑같이 있을까? 4패까지 중에는. 딱 절반이 A가 앞에 있고 B가 앞에 있을까? 이거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해되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6개를 나열하다 보면은 600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 A, B, C 순으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지. 6가지 다 나열하다 보면은 A, B, C 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A, C, B 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B, C, A, B, A, C, C, A, B, C, B, C 순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두 다 위상이 같기 때문에 다 똑같은 횟수만큼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니? 그 전체에서 그것의 6분의 1만큼이 나올 테니까 곱하기 6분을 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풀이는 확률 쪽으로 가면 좀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확률의 문제 풀 때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딱딱하게 문제를 풀면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A가 맨 앞에 올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그냥 2분의 1이에요. A, B, C 순으로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냥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좀 더 생각을 편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되었습니까? 오케이.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거 최단거리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문제를 풀 때 일단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냥 하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덧셈 정리 같은 경우 길찾기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와.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덧셈 정리 말고 두 번째가 공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꽤나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덧셈 정리 하나만 완벽하게 해 놓으시면 되는데 공식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까지는 보자. 잘 봐봐. A에서 B로 가려면요 최단 거리로 가려면 얘는 일반 통행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은 안 되고 돌아가 버리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최단 거리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여기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게임을 하는데 이 캐릭터를 여기까지 움직인다 해봐. 커서를 쳐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버튼, 위 버튼, 오른쪽, 위, 오른쪽 움직이면 B까지 가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른쪽 버튼을 B까지 가려면 5번을 눌러야 되고 위로 가는 버튼을 3번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 이러한 노선을 선택을 했다면 얘는 어떻게 누른 거냐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누른 거예요. 맞나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냥 이 아이를 나열한 것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이해되니? 내가 만약에 그냥 해볼까? 위, 오른쪽, 위 이렇게 내가 눌렀다. 위로 가는 버튼 3개, 오른쪽 가는 거 버튼 5개 이렇게 눌렀다 하면은 난 어떻게 하는 거야? 오른쪽, 위, 위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해되었니? 그래서 이 아이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이 공식을 하여튼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는 어렵지가 않겠죠?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설명 따로 안 하고 넘어가 드릴까요? 덧셈 정리로 봐보고 입체대로 선생님이 여기는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62번 하나 보고요. 다른 문제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데 P는 거치지 않아야 되고요. Q는 P 지점을 거쳐야 되고 Q는 절대로 거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얘를 그 배터리는 없고 충전하면 이게 오르나고 자, P는 거쳐야 되고 P는 거치지 않아야 돼. Q는 거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P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서 두 숫자를 곱해주는 걸로 경로의 수를 찾아야 돼요. 됐나요?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그냥 이런 모양들은 그냥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일자로 눕거나 아니면 높아 있는 것들은 그냥 기억하세요. 얘는 여기로 올라가던가, 여기로 올라가던가, 여기로 올라가던가, 여기로 올라가던가, 여기로 올라가던가니까 이 한 줄짜리는 그냥 여기에 있는 짝대기 개수만큼 경우의 수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얘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가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요. 그냥 팩토리를 쓰지 말고요.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P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P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우리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실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각각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구하는 거예요. 자, 보자.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P에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맞죠? 여기도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가지예요.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예요. 다시 말하지만 최단거리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거나 위로만 진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여기부터 생각을 좀만 천천히 하자고. 여기까지 가려면 오른쪽과 위로밖에 못 진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였으니까 이 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였으니까 이 점을 거쳐서 오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그럼 여기 파란색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아니? 그럼 여기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그렇지. 한 가지에 이 점을 거쳐서 오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더해서 세 가지. 이게 덧셈 정리야.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너랑 너랑 다음 되니까 네 가지. 되니? 그다음 차고차고 두 번째 오른쪽 줄 찾자.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오는 거 세 가지 아래에서 올라와야 했는데 이게 없어요. 차단됐으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그냥? 세 가지. 그 다음 여기 찍어야지. 4 더하기 3이니까 7가지. 그 다음 여기 찍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살피고 있어. 이렇게 살피던가 이렇게 살피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던가 해야 돼.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올 수는 없고요. 아래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한 가지.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여기는 11가지. 바로 갈까요? 두 가지, 6가지, 17가지.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가 17가지니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자, 한 문제만 더 만들어주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실 것을 정리하시고 네,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노선을.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점이 신호등이 있어요. P에 신호등이 있는데 P에서는 직진만 가능해요. 직진만 가능해요.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됩니다. 직진만 가능해요. 그 방법의 수가 잘 봐. 덧셈 정리 무조건 이용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두 가지. 됐지? 자, 이제 가보자. P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요. 분명히 세 가지가 맞아요. 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지, 맞지? 아래쪽에서 오는 방법은 분명히 한 가지야. 왼쪽에서 오는 방법 봐봐. 왼쪽에서 오는 방법은요, 실제로 이 P라는 점에서는 직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올 수 있어요.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올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에서 직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횟수가 3이 아니라 저기 뒤에는 2를 더해줘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2 더하기 1이 되니까 여기는 다시 3가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 없으니까 4가지, 여기도 문제 없으니까 3가지. 다시 여기가 문제야. 여기도 왼쪽에서 오는 방법의 수 생각해야 돼. 3가지가 있어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방법의 수는 3가지가 아니라 지구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방법의 수인 1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1가지 더하기 3가지가 되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직진만 가능하다, 우회전만 가능하다, 좌회전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전 단계까지 따지셔야 돼요. 이해되니? 나머지는 이제 계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은 분명히 만나시게 될 거고요. 이거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방법의 수들이. 자, 쌤만 보더라도 벌써 몇 가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입체 대응도 뭐 다를 건 없습니다. A에서 B로 가려면 진행 방향이 3차원이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가 늘어날 뿐이에요. 자, 이 3가지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되고요. A에서 B로 가려면 제태각선 방향 한 번 가야 되고, 내려가는 거 2번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3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 3팩 해주시면 돼요. 입체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시겠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가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십시오. 한 30분 정도는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20분만 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십시오. 몇 분이시요? 5분만 쉬었다가
수고하셨습니다.